안녕하세요. 매일과 함께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규 목사입니다. 목사님, 우리 그 병에도요, 이렇게 뭐가 좋다는 유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개발했느냐를 사실 관심을 잘 안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들렸던 그 카레가 뭐 암이나 치매 뭐 다 좋다. 그 얘기 들으셨죠? 아이, 벌써 빠르시구나. 이게 참 그냥 그렇게만 들었잖아요. 치매에 카레가 좋다. 근데 이거를 만드신 분이 한국 분이. 그것도 아셨어요? 아니, 몰랐어요. 모르셔야 돼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걸 개발할 때, 정말 연구를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 현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성경 속에 있잖아요. 뭐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로 그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은 그런 역사들, 뭐 무리를 걸었던 역사들,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역사. 이게 뭐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사실 현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경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만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는 조금 동떨어진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과학이 있어요. 성경의 과학이. 그러니까 뭐 지구가 둥글다, 뭐 손을 씻어야 되는 어떤 청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뭐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물이 이렇게 순환되잖아요. 바다에서 수증기로 올라가고 이렇게 물의 순환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머리를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현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광활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소명도 구하고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난치병, 사실 난치병은 치료할 수 없다, 어렵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치매 예방 및 치료 효능 물질로 각광받고 있는 카레 속의 컬큐민. 그 효능을 최초로 연구 발표한 것은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와 퍼듀대학교 약학대 교수였던 대리김 김수홍 박사다. 치매와 파킨슨병 등 뇌신경계 퇴화 질병과 암 당뇨를 연구해온 김수홍 박사는 항암 치료제, 치매, 관절염, 녹내장 치료제 등에 있어서 미국 특허 14개를 보유하고 있는 권위자다. 그가 개발한 제품들은 캐나다에서는 약품 인정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대체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생명공학자이자 화학공학자인 그가 강조하는 건강관리 요령은 다스림이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원리로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치매 치료제를 개발할 때에나 항암 치료제를 연구할 때에나 순간순간 주께서 동행하셨음을 고백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는 김수홍 박사를 만나본다. 네, 김수홍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되게 정겨워요. 후배 중에 박수홍이 있어가지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 치매, 암 이쪽 난치병 쪽으로 전문으로 연구하신다 그러셨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것들을 연구해 오셨는지. 원래 저는 항암제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그걸 공부를 했고요. 그것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지고 저는 암 전문의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UC 얼바인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부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어느 날 친구가 저를 초대를 합니다. 화학과에 있는 친구가 와서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유럽의 선생님인데 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네. 갔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시게 되면은 한 45분, 50분 정도 강의를 하시고 그렇죠. 5분, 10분 질의응답 하시고 이제 끝냅니다. 네. 근데 이 선생님은 1시간 45분을 하세요. 근데 그리고 이제 5분, 10분 질의응답 하시고요. 열정적으로. 예. 그런데 저는 그 1시간 45분이 한 5분, 10분인 것 같이 빨리 지나갔어요. 완전히 빠지셨군요. 예.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환자를 다스릴 때 평생 해봤자 몇 명이나 할 수 있겠네요. 수술을 하고 다 챙겨주는 게. 근데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또 선생님 관련돼 있는 유럽에 있는 제약회사 하는 거는 우리는 항암제를 개발을 해서 암을 정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죠. 구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1980년도니까 그때는 암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할 때니까 그렇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의대 가는 거를 좀 이렇게 밀어놓고 항암제 개발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저는 과학자가 돼서 인류에 공헌을 하겠다. 해가지고 싹 길을 돌렸습니다.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항암제 연구가 시작이 되셨던 거구나. 근데 그 항암제 연구만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또 가수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가에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노래도 잘하셨어요? 88년도에 저기 대상은 못하고 금상까지는 탔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탁월하신데? 뭐 안 한 거 없으시겠는데요. 그리고 개발한 거 좀 소개해 주세요. 왜 연구하다 보면 이것저것 연구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인디아나에 있는 펄듀 대학교에 이제 포스닥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화학을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물질을 만드냐를 공부하는 거고 거기서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물질을 찾아내서 그거를 항암제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거를 배우는 데입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연구를 하는데 정말 좋은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항암제를 얼마나 좋으냐면은 우리가 지금 기존적으로 쓰는 항암제 있죠. 그거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제가 계산하기엔 한 10,000배는 좋은 것 같아요. 더 세게. 근데 10,000배요? 10,000배? 센 약은 전 항암제를 지금 안 먹고 있는데 센 약은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먹게 돼요. 차라리 내가 이거 안 먹고 그냥 며칠 건강한 게 낫다 이러거든요. 세다며요. 근데 그거는 독성이 없어요. 정상세포에. 진짜? 줘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항암제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오히려 나쁜 세포를 죽이려고 하다가 건강한 세포를 해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독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나쁜 세포만 이렇게. 그것도 또 조절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멋있냐면은 어떻게 그 성분을 조작을 하면은 특정된 암만 죽입니다. 나머지 암 건드리지 않고 정상세포 안 건드리지만 그리고 또 가장 멋있는 게 보통 암 환자들이 고생하시는 거 보면은 그 면역 기관이 무너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발견한 거는 면역 기관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고 특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돼가지고. 그 좋은 걸 왜 제 손에 아직까지 안 들어왔나요? 미국에서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친구들도 교수들이 있고 서울대학교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국에서 대학 교수가 그런 것을 발견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 모든 소유권은 학교 선생님이 갖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소유권은 학교가 가져요. 학교가. 100%. 거기에 그 사람 연구한 사람 이름만 붙어 있는 거고. 얹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갑자기 훅 해가지고 미국 갈 뻔했어요. 자, 근데 지금 그 재미교 보이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언제쯤 가셨고, 그리고 한국은 얼마쯤 자주 들어오시나요? 1974년도인가 75년도 그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면 뭐 중학원, 그러니까는 영등포 중학교 3학년 시작하자마자 부모님 따라서 이제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좀 하셨나 봐요. 왜냐면은 공부 못한 애들은 의대 꿈도 못 꾸거든요. 좀 했습니다. 머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개발해서
사실 사람들이 제일 꿈꾸는 게 아픈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걸 원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길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가면서 에휴, 내가 진짜 그때 그 친구를 안 만났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화학하는 친구를 만나서 이 지경이 됐어.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너무 어려워서? 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개발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식약청의 허락을 받아야지 그렇죠. 임상실험에 들어가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이 개발이 돼서 환자들한테 갑니다. 근데 제 거는 가지를 못해요. 왜요? 그게 이제 약을 개발한 다음에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올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약 좋은 거 개발했는데 언제 임상실험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갑니까? 하는데 어느 선생님이 그러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무슨 얘기를 하지 맙니까? 그때 네가 연구한 거 열심히 한 거 알겠는데 그만하자 그래요. 왜요? 똑같이 질문하면서 왜요? 했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야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세요. 생각을 했습니다. 한 2주를 생각을 했어요. 답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근데 답이 뭐냐면 정부와 제약회사가 그때 개발한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개발을. 안타깝죠? 대충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눈치가 되게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죠. 2주를 또 고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게 돈과 관련되고 그런 거라 그러면은 저는 일전 한번 제 이름과 그 연결 없어도 되니까 3세기에 풉시다 그랬어요. 사람 살리는 일만 하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세요. 너 신혼이지? 그래요. 예, 신혼입니다. 너 애들 키울 때 평생 외국에서 살래? 아니면은 조용히 미국에서 살래? 완전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선생님, 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일자 한번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 모르는 사람한테 줍시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영어로 할게요. You still don't understand. They still know who you are. 이거예요. They still know who you are. 소름이 싹 끼치면서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접었습니다. 항암제 개발하는 거 몇십 년 한 거 아닙니까? 접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그게 접혀지든가요? 그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책을 쓰고 그럴 때 뭐 나락에 빠지면서 끝도 없는 나락에 빠진다 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딱 그거예요. 어떤 식이냐 하면 아침 7시에 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럼 사무실에 들어와요. 사무실에 앉아서 13시간씩 거의 13시간씩 아무 생각이 없어서 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냥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멍 때린다 그러죠. 멍해져 가서 내가 지금 뭔가 이것만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도 없고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가지고 학생이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나가가지고 그래 얘기하고 문 딱 닫으면 또 다시 멍해지고 6개월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많이 했지만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이 시켰다고 해가지고 과학자가 되겠다고 쫓아왔는데 막으셨는데 전 뭐 합니까 이제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치매라는 단어가 딱 뜨면서 생각이 나요. 뭐 치매라는 단어를 그 전에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많이 들었지만 뇌리를 딱 때리는 게 치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연세 드신 분들만 눈에 보여요. 하얀 백발. 그리고 또 귀에 들리는 게 아유 오늘은 뭐 지난주에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양로원에 계시는데 너무 고생하시는데 치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1년에 한 2번씩 저희 부모님이 캘리포니아에 사시니까 시카고에서 이제 갑니다. 근데
아버님, 어머님 하얀 백발이 눈에 들어오는 그때 그러면서 치매 계속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한 6개월 동안 치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논문은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치매를 이제 익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다 종합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항암제 개발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길을 주셔가지고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시려고 주시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누가 어떤 약을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근데 약초나 그런 거 써서 약을 개발한 게 한 편이 없어요. 아하. 그때 약이 3개가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질병을 위해서 쓰던 건데 거기는 효과가 별로 없고 보니까 독성은 많지 않은데 뇌신경세포를 좀 보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독성은 없는데 활성화시키는 것 같기도 하니까 치매 쪽으로 약이 나온 것들이에요. 보니까 이건 효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건 이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실험한 사람이 없으니까 맨땅인 거죠. 맨땅인 거죠.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백지에다가 프로토콜을 씁니다. 이런 실험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려면은 이런 실험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써가지고 하는 실험은 100개를 하면 처음에는 한 100개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접어놓고 또 책보 연구 고심하면서 또 일주일, 2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써요. 또 쓰고 또 접습니다. 근데 한 달, 2달 정도 그걸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실험을 시켜요? 그렇죠. 실험할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을 찾아야죠. 아니면은 연구할 사람. 그렇죠. 왜냐면 모든 연구가 세포 실험부터 하거든요. 세포 실험을 해도 성공을 하려면은 그쪽 과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야지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지. 그렇죠. 없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문을 열었더니 어느 남자가 있는데 저한테 그러니까는 thesis advisor 그러니까는 학위를 받게 되면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하려면은 교수님 몇 명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됐으면 어떠냐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나 해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 당연히 해줄게. 들어와라 앉아라. 물어봤습니다. 넌 누구니?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의대에서 박사학위 있는 학생인데 과정에 있는 학생인데 저는 치매와 관련된 세포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요. 딱 걸렸네요. 딱 걸렸죠. 그냥 마음속에서 막 흥분되는데 뭐 학생 앞에서 막 선생님 그래서 태어날 수 없고 속으로는 주야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군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실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이런 실험인데 너 실험 하나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해주겠대요. 오케이. 이런 실험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그랬더니 한 2주일 걸립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실험 한번 해주라.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 레퍼런스를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다른 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 논문 나와 있는 것을 주십시오.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삐딱해지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는데 생각이 벌써 나죠. 자기들 연구를 하는 친구니까 실패, 실험을 왜 합니까? 레퍼런스 달래요. 없다. 주세요. 없어. 레퍼런스 없는 실험 어떻게 합니까? 여기 써놓은 게 있는데 이대로 하면 돼. 얼굴이 이제는 이제 벌레 씹은 얼굴에 그렇죠. 잘못 걸렸구나. 잘못 들어왔다 싶죠. 문을 내가 왜 두들겼던 거. 딜을 하자. 한번 해주라. 이 실험을 했을 때 실패를 해도 내가 도와줄게. 그냥 성공하게 되면은 그때 보자. 막 몸을 비비꼽니다. 한 번만 해줘. 2주일. 그리고 그 다음에 실패하면 너한테 다 받아라 안 하고 도와줄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네. 표정이 별로 그렇죠. 좋지 않아요. 어깨가 쭉 쳐져 있겠죠. 예. 네, 보내면서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쯤 알았게 1시가 2시가 됐어요. 네. 오후. 내가 샘플을 줄게. 예. 실험할 거를 보냈습니다. 문을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생각이 드는 게 샘플이 없네. 예. 누가 해본 게 있어야죠. 그렇죠.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시멘트 바닥에 랩 코트 딱 벗어놓고 주여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또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인기책이 들려요. 저는 그때 사무실이 있고 제가 저만 쓰는 이제 연구실이 뒤에 붙어 있는데 가끔 제 사무실에는 생쥐가 들어옵니다. 미키마우스가 들어와요. 집에서 간식으로 먹으려고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싸옵니다. 그럼 요놈이 와가지고 갉아먹어요. 요만치. 그러면은 해가지고 그거는 뜯어놓고 저 먹고 너 먹어라. 저쪽 구석에 해놓고 그러는데 혹시 쥐가 들어온 거 아닌가 요놈 봐라 해가지고 봤는데 쥐가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다. 가끔 또 시카고에 있는 바퀴는 어떨 때 이만한 들어옵니다. 예, 건달 바퀴죠. 예. 바퀴벌레 들어왔는데 바퀴벌레가 들어올 때도 아니고 또 대낮인데 참 이상하다.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인기척이 있습니다. 뒤에서 가지고 이제 뭐죠? 하고 이제 실험실에 들어갔어요. 랩 테이블 이만큼 높죠. 그때 걸상을 놓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가 있길래 그럴까? 손을 딱 뻗어요. 근데 본데 무서웠어요. 아니 무섭죠. 이게 그럼요. 올라와 있으니까 밑에 높으니까 뻗는데 전기가 확 와요. 손끝에서 발끝까지 쫙 오면서 힘이 쫙 빠집니다. 뭘 만져서 그런 거예요? 모르죠. 그때는 건반을 잡고 떨어지면 다치니까. 아이고. 내가 6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기력의 쇠에서 그런갑다. 허해졌구나. 그리고 이제 숨을 가다듬고 다시 이렇게 숨을 뻗습니다. 전기가 막 또 내려요. 근데 그때 마음에 심장이 이렇게 놀래가지고 뛰는 것과 다르게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내리는데 내리면서 마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이거다. 여기 답이 있다. 이거다. 아직 저는 그 뭔지 모릅니다. 내렸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항암 치료 개발하느라고 약초들, 액기스들을 많이 모아놔가지고 있는데 실패한 놈들만 모았는데요. 벌써 항암 치료한다 그러면은 저는 세포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독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건 독성이 없는 것들만 모아놓은 자리예요. 꺼냈습니다. 꺼내고 하는데 마음의 음성이 여기 답이 있다. 여기 답이 있다. 아직 뭔지 모릅니다. 흥분되죠. 흥분되죠. 모르는데 막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갖고 내렸어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책상에 제 사무실에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음성이 여기 답이 있다. 여기 답이 있다. 들립니다. 그래서 1mg 진짜 코딱지만큼 꺼내가지고 글래스 바이어 그러니까 요만 유리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무게를 유용하게 녹여놓고 이제 점수를 그러니까 번호를 매깁니다. 쫙 매겨놓고 아직도 모릅니다. 이름만 이제 압니다. 근데 20몇 개가 돼요. 약초 이름만 쭉 적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번호만 쓰고 약초 이름을 이제 노트에 써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마음이 흥분이 되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친구한테 실험을 시켜야 되니까. 그 친구가 시간이 되니까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들어오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Dr. Kim, give me reference. 없다. 이거다. 쪽지 카페 한 거 줍니다. 얼굴이 막 그래요. 한 번 하면 되는 거니까 해라.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바이올이라는데 그 유리 하나씩 줍니다. 주는데 기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제가 주면서 말을 해요. 모르는데 말을 하는 거죠? 모르는데 말을 하는데 하면서 이거는 효과가 있을 거고 이거는 그거보다 높을 거고 이거는 정말 좋을 거고 이거는 첫 번째 정도 거고 한데 꼭 결과를 말한 것처럼 14개가 지날 때까지 제가 무슨 말하는지 들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10몇 개가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에 철컥하면서 내가 미쳤지. 정신 나갔구나. 이건 아닌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데. 그러고 아무도 안 해본 실험 프로토콜을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있느니 없느니 그것도 얼마니 강하느니 약하느니 얘기를 하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슴이 떠니까 입이 안 움직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예. 이건 모르겠고 해가지고 대깨를 했습니다.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이것도 있을 거고 이건 조금 있을 거 그냥 그러고 줬어요. 오늘 그러고 이 친구는 얼굴이 이제는 더 죽을 상입니다. 그렇죠. 예. 미친 사람 잘못 걸려가지고 보냈구나 하는 식으로 보냈어요. 문 닫고 나갑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로 미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게 제가 미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과학자로서 양심을 놓고 얘기를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과학자인데. 그래서 주님 맘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면서 이제 주식들 믿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제 제가 할 일 하면서 가슴 한쪽은 이제 찜찜하죠. 그렇죠. 두근두근하고 내가 뭔 소리란 건가 싶고. 이제 멀지 않으면 이제 학교 쫓겨나겠구나. 일주일이 되니까 이 친구가 찾아옵니다. 문을 똑똑 두드려. 근데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박사님, 당신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와요. 속은 막 흥분되는데 또 내색할 수는 없고 그렇죠. 다 미소 지면서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맞아 그럼 하고 얘기를 끝내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얼굴이 동그래지죠. 그렇죠. 야 내가 시간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온 거 아닙니까? 실험을 다시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가끔씩 학생들이 점수 따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와라. 내가 샘플 다시 만들어서 줄게. 오겠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샘플을 만듭니다. 1mg씩. 근데 이제 번호를 바꾸죠.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와가지고 박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때 얼굴 표정이 조금 뜸뜨름해요. 번호 바뀐 이제 실험하니까 나왔으니까. 이건 뭐지? 근데 번호를 써놓은 거를 노트랑 비교를 하니까 결과가 똑같아요. 거기서 나온 첫 번째 작품이 강황입니다. 강황. 카레에 들었다는. 카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강황에 정말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성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카레 먹으면 치매 예방된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많이 드셔야지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이 퍼먹었는데요? 이제 한 번은 계산을 했어요. 얼마쯤 드셔야지 되냐. 그렇죠. 그걸 알아야죠.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파는 카레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만든 일제 카레 그 원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만든 거는 그리고 일본 사람이 만든 카레 큐브로 되어 있는 거 집어넣지 않습니까? 주 원료는 밀가루입니다. 카레는 그 후에 제일 밑에 가까이 가가지고 커리 스파이스 해놓고 가로 열고 닫고에 한 단어 들어갑니다. 투머릭. 그러니까 얼마쯤 들었는지도 몰라요. 향신료로 쓰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 우리가 보통 먹기에는 그게 많이 들어가지고 되는 착각하고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분이 너무 적어요. 근데 그걸 몇 그릇 먹어야 될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와요. 아침 저녁 매일 카레를 먹는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한 20년을 먹는다. 한 끼 한 15그릇씩 먹는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치매 안 걸린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게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을 먹으면 치매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될 것 같으니 우리는 카레 먹으면 된다 그래서 슈퍼에만 가면 카레를 킵해놨었거든요.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걸 치매 치료제를 그러니까요. 만드시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특허를 걸어놓은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신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게 이제 강황이 있고 또 생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즈메리가 있고 세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멋있는 거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10몇 가지 중에 4가지밖에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비밀인가요? 약 올라. 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만은
거고. 갖고 계세요. 네, 예. 이제 요거 한 차례 지나면 예. 이거 효과가 좋으니까 이것도 활성화되면은 충분히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무나 구할 수 있는 향신료들이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항암제 치료하다가 그렇게 마셨으면 식품이나 이런 걸로 혹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그것도 치매도 개발을 하셨는데. 뭐 치매 쪽으로는 식품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일어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차근차근 말씀드리다 하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뇌신경 세포는 만 4살 때 최고의 숫자를 갖습니다. 그리고 12살 그러니까 되면서 이제 13살 들어가면서 티네이저가 되면서 사람의 뇌신경 세포는 하루에 한 10만 개씩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죽는 건 아니에요. 활동을 못하게 이제 연결고리들이 막 끊기면서 고립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사멸되는 거니까 20대가 되면 20만 개 매일, 30대면 30만 개, 40대면 40만 개, 50대면 50만 개인데 60대가 되면 100만 개 정도씩 투여가 된다고. 70대가 되면 200만 개예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악화되는 막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키가 치매 환자들한테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이 나이가 들면서 뇌 속에 낍니다. 끼면서 뇌신경 세포들이 마구 죽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저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100만 개 들어가는 것을 하면 90만 개나 80만 개 만들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것을 방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음식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면 카레 성분에서 강황을 채취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드신 건가요? 강황을 써이전에 강황해서 이제 성분을 뽑아가지고 이제 치료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이게 새로운 치료제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강황에 있는 주요 성분에 대해서는 인도 정부로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뭐 수천 편이 됩니다. 근데 그 성분이 어느 질병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포인트를 집어내신 거네요. 그렇죠. 그게 치매에 좋다 이제 뽑아내신 거지. 그러면 그걸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신약이니까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뭐 누가 선뜻 응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미국에서는 그게 나왔다 가지고 임상 실험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발견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제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먼저 그것을 복용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과정 영화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돌리고 싶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딱 밀어놓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약을 개발하겠다, 의사 처방약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약을 만들려면은 보통 $1 빌리언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9개 달리는 달러입니다. 근데 그 투자는 끝까지 갔을 때 시각청에서 안 됩니다 하면 버리는 돈이에요. 그렇죠. 버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해야지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다 가지고 회사 차려 나왔어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약이 하나 나오려면은 10년, 15년, 20년이 걸립니다. 그 길을 가겠다가 나왔으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치매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이고. 제 아버님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지가 그때는 한 8년 정도 후고 7년, 8년 후고 치매 증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증상이 세게 확 오게 되면은 보통 평균 7년을 사십니다. 평균. 뭐 오래 사시는 분도 짧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7년 사시는데 그 7년 동안에 손주들 얼굴, 이름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렇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돌아가세요. 그게 딱 눈에 보이는데 제가 밤에 잘 못 자겠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또 한 2주에 고심을 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제가 뭘 해야 돼요.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하는 걸 의사 처방약이 돼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험실에 가가지고 효능 성분들 연구하느라 뽑아놓은 것들 있죠. 그거를 조제를 했어요. 이게 뭉쳐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계신 부모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드십시오. 근데 치매 때문에 드십시오는 말은 못하겠고 그냥 아들이 보낸 건데 좋은 거니까 두 분이 드십시오. 아침에 티스푼으로 한 숟갈, 저녁에 한 숟갈 드십시오. 그걸 기다립니다. 석 달 기다리니까 치매 증상이 없어져요. 갑자기 아버지 그럴 뻔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아니 그래 좀 이게 나오면 이제 패스트 포워드도 좋지만 이게 이 과정을 들으면 더 멋있어요. 과학자도 좀 진득한 게 있어요. 관찰을 하는 게 그래서 한 2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근데 치매 증상이 또 나타나요. 이거 아니다. 내가 이게 잘못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아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쫓아왔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에 계시면 한국에 있어도 어디를 가도 매일 전화를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느라고 전화를 부모님을 못 드렸어요. 캘리포니아에 계시는데 어저께도 전화를 올렸는데 매일 전화를 올리는데 그날만은 전화를 올려가지고 어머니 여쭤봤어요. 혹시 아버님이 제가 만든 거 계속 드십니까? 했더니 너의 아빠 옆에 있으니까 직접 통화해라 그러세요. 아버님한테 여쭤봅니다. 데디 제가 그거 보내드린 거 계속 드세요? 했더니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한 15분 동안 야단 치시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짧게 하면은 이겁니다. 부모로서 아들이 몸에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보낸 거 드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야 이놈아 먹게 만들어서 보내줘야지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너무 쓰셨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침에 일어나고 아들이 보낸 거 입에 숟갈로 딱 터서 넣으면은 쓰고 맵고 텁텁하고 양 냄새 나고 그러니까 큰 컵으로 물을 한 컵 드셔야지 돼요. 그러면 물배가 차가지고 친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랑 점심 약속할 기분이냐 아니냐. 그리고 저녁 때 친구 장로님 목사님들하고 저녁 식사 우아하게 아버님 말씀하신 거 우아하게 드시고 와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들이 보낸 거 주무시게 딱 털어놓고 물 2컵을 마시면은 밤새도록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면서 잠이나 자겠느냐 야단 치시는 거예요. 보좀 꾹 하고 잘못했으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야단 맞고 그 다음날 비타민 파는 가게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MT 캡슐을 팔았습니다. 봉지를 한 봉지 사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무게를 집어넣어서 보내드렸어요. 이제 됐습니까? 드십시오. 기다립니다. 1달 반 정도 되니까 치매기가 없어지세요. 그 다음 몇 달을 지켜봤습니다. 안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게 피부에 느낄 정도로 전화 매일 드리니까 옵니다. 이제 됐다. 근데 제가 그때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얼마나 안 드셨는데요. 그걸 여쭤봐야 되는데 야단 맞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물어보셨군요. 여쭤보지 못하고 회복이 되시니까 그래서 동료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가 하는 거 진짜로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원하시면 부모님들 위해서 만들어줄게. 제가 해줄게. 그랬더니 그중에 한 친구가 교수님 우리 그거 제품 만들어서 팝시다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예요. 그러면 오래됐네. 근데 왜 우리가 모르죠? 그 정도면은 지금 다 주워 먹고 있어야 돼. 아니 전혀 병원에서도 그런 처방 안 해주는데. 그거 다 먹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약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돈이 투자하고 그게 투자가 안 됐으니까 돈도 투자가 안 됐고 그러니까 저 아버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드린 건데 궁극적으로 따지면 대체의 약품입니다. 의사 처방약은 그 과정을 안 겪었으니까 안 되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건강보조식품 / 대체약품으로 허락이 되고 그래서 이제 판매를 이제 2001년도 2002년부터 이제 아버님 낳은 거 보고 있으니 그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때 미국을 돌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이런 게 나왔다. 예, 그리고 치매는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나눠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계몽이 안 돼가지고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증상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드셔야 됩니다 하면 전부 다 외면을 나는 아직 아니고 쟤는 그래. 나 빼고 다른 사람. 그래가지고 빚을 못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 7, 8개월, 10개월 되면은 전화가 옵니다. 아, 박사님, 그거 아직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디 가면은 살 수 있는데요. 아, 거기 가기 싫고. 그러니까 사람 눈에 띄우기가 싫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피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려 있네요. 있는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치매에 대한 계몽을 시작을 했어요. 관심이 많아졌죠.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런데 그 전만 해도요. 치매인데도 치매인 줄도 몰랐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라는 병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모셨거든요. 계속 한 20년 넘게 모셨는데 그 이상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치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간병인을 두고 이렇게 치료받게 했었는데 그때 간병인이 얘기하는 소리가 치매라고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점검을 했더니 치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상 행동 막 하고 했던 것들이 왜 저 양반 저렇게 변했지라고 생각했지 전혀 치매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 치매가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예방책이 있다 그러면 뭐래도 먹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치매에 증상이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다르다고 얘기 들었어요. 치매 증상을 한번 그게 그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90년도 말에 이제 강황에 대해서 발표하고 할 때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건망증이 영어로 하면 aging associated forgetfulness or memory lapse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것들이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건 다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하면은 it's embarrassing. You are embarrassing yourself. That's nonsense. It's an entirely different issue.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3, 4년 지나니까 3년 지난 것 같아요. 말이 나옵니다. 경도인지 장애라는 말이 영어로 mild cognitive impairment 그런데 경도인지 장애라는 심한 건망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건망증이나 치매나 그러니까 반은 와주신 거예요. 학계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도 반이나 왔으니 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와이프 대신 낸시 레이건 여사가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라널드 레이건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시미밸리 그러니까 헐리우드 산 너머 거기에 동네 그러니까 사시던 곳에 어소시에이션 만드셨는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지인들의 사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그분의 메디컬 레코드와 그분의 뇌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세요. 연구 결과가 제 기억에는 2005년 뉴럴러지 10월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결론이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상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거의 50대 박사님 진짜 모셔갖고 불안한 거 있죠. 거의 50대 이상은 다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건망증이 심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치료제를 일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것을 먹으면 기억력이 좀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지. 젊은 사람이 드실수록 더 확실하게 빨리 옵니다. 좋으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니 저기 좋으세요.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논문이 하나 발표됐어요. 영국에서 나왔으니까 브리티시 저널 메디슨 나왔는데 거기에 결론이 이거예요. 40대 사람들의 대부분이 치매 증상이 있다입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고 반론이 아직 한 편이 없어요. 예. 지금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치매 증상이 있으니까요. 예. 저희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86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세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화를 매일 전화를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 아버님이 치매 증상이 있은 다음부터 제가 좀 나쁜 짓을 하는 게 있어요. 뭐 저한테는 좋은 건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나쁜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뭐냐 하면 제 말썽을 피워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제 말썽 피우는 게 제 집사람이나 저 여동생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캘리포니아에 계시면서 이제 전화를 매일 올리지만 사건이 나면 곡사포로 때리시거나 야단을 치세요. 그럼 저는 그걸 즐겨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야단 치시는데 다 기억하고 있으겠어요. 그걸 보는 겁니다. 치매 증상이 아직 있으면은 2주일 동안 야단은 계속 못 치십니다. 2주일이라 하는 거는 잊어버린. 아니요. 제가 너무 오래 들으면 제가 짜증이 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목소리 좀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가 말이야 목사 아들로서 하시면서 야단을 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세요. 그게 이제 2주일이지 기억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음 야단 치면 너 말이야 지난번에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제가 그 야단 맞을 때마다 전화를 하게 되면은 제가 눈을 꼴깍 이를 악뭅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할 때 즐거워서 미소를 띠면 미소가 전화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진짜로 야단은 맞아요. 그래서 일을 몇 번 야단 맞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참고 끝난 다음에 전화 끊고 웃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네요. 기억력이 회복되시고. 그러면 그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셨잖아요. 그럼 어머니도 드시고 계시나요? 당연히 드시죠. 연세가 지금 아버님은 86이시고 어머님도 지금 83인가 그렇게 되십니다. 양 얘기만 해도 오늘은 사실은 치매 얘기만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치매 환자도 드셔야 되지만 치매 증상들이 조금 뭐 젊은 층에서부터 약간 기억력이 상실되고 뭐 이런 경우 저 아버님이 그런 사람도 다 먹어야 되는 약이라고 생각되시네. 아까 목사님께서 기억력이 돌아옵니까 말씀하셨는데 저 아버님이 왜 65세에 은퇴하셨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제가 이제 펄드에서 포스닥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십니다. 아버님이 야 나 은퇴할랜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 무슨 은퇴요? 그랬어요. 개척교회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사니까 또 개척교회 저도 참여해가지고 학생들 돌봐주고 하면서 했고 그래서 얘 무슨 은퇴하시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너 내 생일이 오지? 65세 생일인데 그날 은퇴를 낸다 그러세요. 아니 데디 65세에 왜 은퇴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친구 목사님들 뵈면은 70세, 75세 넘을 때까지 하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 정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척교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게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했더니 너 달력 있냐? 그래요. 예, 있습니다. 너 내 생일 언제냐? 예, 3월 언제입니다. 그 무슨 요일이냐? 그러세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요. 예? 했더니 목사님들 중에 주일날이 65세 생일로 떨어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하나님의 뜻이야. 얘기 끊으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었던 것 같고 치매 거기다 맞추신 거죠. 치매 증상을 당신이 느끼셨구나. 근데 그거를 깨달음이 언제 왔냐면은 제 제품이 나오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느 연세 드신 분이 박사님이니까 그래 예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했더니 나 텍사스에 사는 사람인데 너무 마음이 즐거워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전 제품 드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감사한데 왜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했더니 말씀하신 게 그래요. 2주일 전에 책 읽은 게 기억이 나요. 그래요. 예? 2주일 전에 책 읽은 거 당연히 기억. 40대입니다. 당연히 기억이 나야지 무슨 말씀하시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제가 72인가 3인 그러셨대요. 생각이 나. 아니 그래도 그게 왜 즐거운데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품 드시니까 감사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질문이 안 떠납니다. 왜 즐거우실까? 즐거우실까? 그래서 아버님한테 전화를 올렸어요.
데디 이런 이상한 전화를 받았는데 뜻이 뭡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한테 나도 그런데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나 지금 친구 목사님은 골프 약속 있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따 얘기해 줄게 그래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뭐 어렵습니까? 1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했더니 말씀을 피하시는데 저는 자꾸 조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거세요. 너도 60 넘어보면 알게 돼. 너도 60 넘어봐 알게 돼. 뭐를 하는데요? 너도 60 되면 다 알게 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답이 이거예요. 60이 넘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설교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월요일은 안식하시고 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주석책도 있고 교양문서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시는데 책장을 넘기면 무엇을 읽으시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근데 아버님 필체로 쓰신 설교집을 보시면 쓰시니까 이건 내가 쓴 필체로 이거 썼는데 이 책을 보고 했으니까 영감을 받아서 썼는데 이 책 뭐를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고 제목도 기억이 안 나. 근데 하시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은혜가 안 되고. 옛날 어르신들이 넌 젊어봤냐, 난 늙어봤다 그 얘기 하시는 게 이제서 알게 되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러니 박사님은 아버님 회복된 거 그거 하나만 해도 뭐 치매 치료제 연구한 보람을 느끼시겠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궁금해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치료제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으며 그 치료제가 비용은 비싼지 싼지 여기서 그런 말씀 궁금하시지 않을까? 그냥 싸다 뭐 이 정도만 구할 수 있는 방법만. 지금 한국에서 팔릴 수 있도록 지금 허락이 됐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그래가지고 목사님 혼자 하고 계시면 제 약국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바로 사러 가시게? 바로 사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강의를 할 때도 지금 여기 기독교 방송이니까 그런데 식은땀이 나요. 이런 거 장사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제품명이 아니어도 나중에 이렇게 입소문으로 해서 아마 소문이 분명히 날 거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놓으시면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그게 목적이셨으니까 연구 목적이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들을 둔 가족들이 그 겪는 고통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가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기적적인 얘기를 나눠드렸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런 내세울 게 별로 진짜 없습니다. 그냥 도구로 쓰여져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이렇게 찾지만 적어도 요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이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그거는 압니다. 주위에 암 환자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항암 치료, 치매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제일 많은 환자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따가 번호 따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아프신 분들이 제일 간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이걸 가지고 보편화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해방되고 해소되셨으면 합니다.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죽은 뇌신경세포 살릴 수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한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이 됐어도 머리를 뚜껑 열어가지고 당신은 뇌신경세포가 얼마나 손상이 입었고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치매 환자가 오셨는데 그러면은 몇 달 드시니까 회복이 됩니다. 엄청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야 이거 괜찮하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한 1년, 2년 지나야지 약간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케이스는 뇌신경세포가 손상이 입어서 작동은 못하지만 다시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활성화가 됐을 때 활동할 수 있는 세포가 많은데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런 것보다 죽은 게 오히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더딘 것 같아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네요. 모든 사람이 다 머리도 다르고 세포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2, 3개월 만에 나타나는데 난 왜 안 나타나지가 아니라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나타난다는 희망을 가지면 되는 거네요. 저 아버님 지금 86이라 하셨는데 제가 전화 올릴 때마다 눈을 꼭 감거든요. 아직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야단 맞는데 좀 그래가지고. 근데 야단 맞을 때 하나 제가 즐기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꼭 고등학교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그냥 빨리 치료할수록 좋으시다는 말씀 같고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뭐 그냥 입만 띄시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중에 또 모셔서 정말 건강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힘이 되시는 전도사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수홍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면서 열정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정금같이 만드셔서 쓰시는 분이구나 해서 모든 분들을 가족처럼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아픈 사람이 없어지는 그날을 꿈꾸고 계신 분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강 전도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다른 길을 이렇게 열어놓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이루며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간증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